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핵심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별로다 라는 인식을 시장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근데 이를 어느 정도 반등시켜줄 수 있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모건 스탠리가 예상치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하였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악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마저도 괜찮아? 괜찮구나. 진짜로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러한 부분이 하락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다가 연준의 베이지북마저도 악재는 있었지만 경기 전반에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확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5.7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5.25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5월달 회의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86.7%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13.3%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몇몇 분들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 지수가 괜찮은 자리에서 버티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5.25 이상으로 안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이 왔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미리미리 저점에서 선취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고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은 미국 자체가 그렇게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자, 그럼 이외에는 산업들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요거는 다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의 순이익이 이 매출은 올라갔는데 한 24%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가격을 인하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일단 매출이 올라갔다는 건 뭔 소리입니까? 판매 대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많이 팔기 위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증가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량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쁠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업계는 앞으로도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현대 같은 이런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올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다양한 이 양극재 같은 소재까지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충전소 역시도 주목을 받겠죠. 지금 보급이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이거 수요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설치가 다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관련된 업계의 매출이 없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유지보수, 부품 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런 전기차 충전소 업체들의 엄청난 경쟁력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초기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선점하는 기업들 꼭 여러분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론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1등을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폴더블 관련해서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힌지 쪽이 굉장히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자, 과연 이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부품 한국에서 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판매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네.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일단 폴더블 쪽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SK는 물론이고 현대 쪽에서도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해도 이것도 갑자기 순식간에 앞으로 막 치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이 관련 테마가 어떻게 꿈틀거리는지 수급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중국이 수소운송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진출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유통자립의 경고 등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다시 중국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막으면 우리도 중국에 진출하는 게 막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마냥 안 좋은 건 또 아닌 게 뭐냐 하면 지금 중국의 수소 이쪽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국을 진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 발전이나 이렇게 수소를 사와서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이쪽 서해 그리고 중국 입장에선 동해죠. 여기 보면은 화력발전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국의 장기 로드맵을 보면 이 화력발전소 자리에 전부 원전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 원전 개수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이 가격적인 이 전기세 있잖아요. 여길 이길 수 있을까요? 수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전기인데 전기세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게 된다?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이게 본격화된다면 이왕 볼 거라면 한국 쪽에서는 이제 수소를 사서 사용하는 이러한 쪽 위주로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지금 이제 국방 쪽 해가지고 국방 R&D 예산을 늘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방산업체들 역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4년 만에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다시 강조를 드렸던 섹터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중국의 저축량 보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주목을 받는 기업들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연결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상황이 어느 정도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 미분양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외에도 내구재까지도 함께 보면서 이거 당분간은 이 낮은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금리 때문에 모든 이 큰 덩치의 종목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같이 보는 이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봤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현재 위치 이전보다 힘이 좀 빠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틀렸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오늘도 뭐 작긴 하지만 음봉으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또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나오는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 요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수소나 원전 쪽에서 꾸준하게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핵심이 무엇이냐? 일단 중국 쪽에서 수소 운송 관련으로 국내에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생산까지 해가지고 국내에 운송을 할 것이다. 이걸 핵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어떤 걸로 중국은 수소를 만드는 걸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화력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미래 전력 계획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서해가 여기 있고 이 중국의 동해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동해 쪽에 화력발전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여기 자리를 싹 다 원전으로 갈아 끼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세가 우리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도 굉장히 싸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전기 가지고 그대로 수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상대적으로 싸게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생산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비용 자체가 이게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밀리는 거죠,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전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도 가능하다. 네, 원전 테마로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수소가스 터빈이나 아니면 수소 연료 발전 전지, 그러니까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와서 쓰는 쪽으로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야, 에너지 가격이 싸? 그럼 효율을 더 낼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 자체도 두산 입장에선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도 이 터키 같은 경우에 대지진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만큼의 안정성과 미래 기대값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뉴스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좋구나,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급등까지 힘들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편하게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차트는 조금 꺾였는데 수급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현재 위치에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11선 한번 딛고, 물론 힘이 이전보다는 좀 빠질 수 있겠지만 이전 고점 부분까지 한번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탄력을 만약에 이 수급이 더 실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이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급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차트를 한번 놓고 보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들 들어가는데 가장 베스트는 11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횡보하는 겁니다. 근데 횡보한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딛고 급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힘들고, 여기처럼 이를 기준으로 조금씩 꿈틀거리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면 481선 부근까지를 1차적인 목표로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21선, 여기가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21선 위에 상단 찍고 볼린저 중심선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1선은 디뎌야 된다, 디디면 좋겠다가 아니라 디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고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좀 회피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뒷받침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여기 2만원에 매물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 아랫부분까지만 한번 다시 노려보시고, 여기를 만약에 간다,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눌린다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도 역시나 조심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한 번에 뚫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뚫은 것이라고, 매물대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봐도 됩니다. 근데 과연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몇 개월치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여나 희망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자, 그러면 핵심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위주로 해가지고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 일단 뭐 나쁠 게 있나, 계속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좋은 건 11선 지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만약에 21선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이탈할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만약에 딛고 올라간다? 한 번 더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에는 일단 1차적으로 481선 부근 여기가 저항일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라고 하더라도 2만원이 큰 산이다, 여기를 만약에 쉽게 못 뚫는다면 그 아래에서 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정리 영상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